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닛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 그쵸? 그리고 고음 드라이버에는 혼 드라이버가 있었죠. 혼이 있어가지고 혼에 따르는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동판 이야기도 했었죠. 진동판이 어떤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네트워크랑 두 번째는 인클루저, 스피커 케이스. 그죠? 자,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가 있으면 왜 이렇게 두 가지 있을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퍼 스피커, 이런 스피커들이 보통 이제 카센터 같은 데 가면 이거 하나 달랑달랑 매달아놓고 라디오 듣는 경우도 있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지만 얘는 앞으로 나오고 소리가 뒤로 새니까 두 개의 간섭이 생기니까 소리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닛 자체가 재생할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뭐죠? 가청 주파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kHz인데 얘가 물리적으로 다 재생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중간 정도에서 중간 공음까지만 재생을 하고 뭐 한 1kHz까지만 재생한다고 할게요. 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00Hz까지 재생한다고 치면 200에서 1kHz만 재생한다고 생각하고 얘는 1kHz부터 20kHz까지 재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생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고음, 저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스피커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 저음이 없으니까 얘가 큰 걸 쓰거나 아니면 하나 더 쓰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20kHz에서 20Hz까지 재생을 할 수 있게 스피커가 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 사이에 중간에 교차되는 교차점이 있겠죠. 그걸 누가 만드냐? 그게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네트워크 드라이버입니다. 스피커 네트워크 드라이버. 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얘는 뭘까? 이 안에 뭐 아무 전자기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코일이죠, 코일. 이건 누가 봐도 코일인지 알죠?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 뭐 마이크로 페라디 맞나? 네, 불러요. 페라디? 페라디 콘덴서 같아요. 그렇죠?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입력된 신호랑 그리고 하이 로죠. 그쵸? 이거 입력된 신호랑 출력된 신호를 하나 돌아가면 얘가 나오게 만드는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저음을, 하나는 고음을 나눠주는 일종의 들어온 신호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음 드라이버도 저음이 나가고 저음 드라이버도 고음이 나가고 다 나가니까 얘가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소리를 간편하게, 우리는 이거 보이지도 않고 볼 일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앰프에서 나온 두 가닥 신호를 여기다 주면 얘가 알아서 두 개를 네 개를 만들어서 너는 고음만 나가, 너는 저음만 나가 이렇게 보내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콘덴서는 뭐냐면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는 축전, 방전, 일명 축방 그러거든요. 뭐 전자과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축전, 방전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소리가 들어갔다가 고음, 저음이 들어갔다가 축방하는 사이에 저음은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쳐 나가면 고음은 통과되는데 저음은 잘려버려. 일종의 필터가 되는 거예요, 컨덴서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요 컨덴서만 떼어가지고 스피커 고음에다가 그거 이렇게 그 플러스에다가 하나씩 이어가지고 요걸 연결해서 달아버리면 나름 필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썼어요. 제가 음향을 배우던 20년 전에도 그 뜯어보면 요거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도 의외로 있었어요. 그냥 나오면 오케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음향이란 게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얘는 코일이죠, 코일. 코일은 소리가 들어가면 고음, 저음이 들어가면 이 코일 감다가 이 사이에 고음은 없어져 버려. 이미 저음만 살아서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나간 거는 그 저음만 나가는 거죠. 일종의 고음만 통과시키고 저음만 통과시키는 필터가 자동적으로 패시브 타입,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네트워크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을 책을 보고 요걸 보니까 이렇게 소리 신호를 2회 이상으로 스피커에서 고음과 저역 또는 중고역을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크로스오버 역할은 이렇게 나는 모르겠고 요것만 꽂으면 이렇게 하이 패스 필터, 이제 단어 알겠죠? HPF, 얘는 LPF는 로우 패스 필터. 그래서 얘를 거치면 이게 일종의 콘덴서를 거치는 거겠죠? 그러면 콘덴서 거쳐서 고음만 나가고 얘는 저음만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낯선 거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 어려운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거 볼까요?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스피커 구동 방식에 따른 종류가 있는데 패시브란 말이고 액티브란 말이 있어요. 둘 다 말이 어려운데 패시브는 뭐고 액티브는 뭐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패시브는 수동적인 방법을 하는 거고요. 액티브는 능동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여기에 믹서 있죠? 우리 흔히 보는 믹서에 앰프를 거쳐서 두 가닥이 여기 거쳐서 여기에 이런 소자들을 통해서 억지로 소리가 고음과 저음이 분리된 거예요. 얘를 우리가 패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이해되시죠? 패시브 소자에는 이렇게 컨덴서나 코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에 따라서 컨덴서의 기울기를 조정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음향 제조사 가면 그 통에 맞는 유닛에 따라 크로스를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자, 근데 반대로 어딨지? 자, 제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있죠, 액티브. 방금 전에 패시브였는데 지금은 액티브죠? 액티브 볼까요? 액티브 뭐냐? 믹서에서 앰프를 안 가고 믹서에서 고음, 중음, 저음을 나눠주는 주파수 필터를 써서 여기서 두 개 나온 게 두 개는 그 앰프를 통해서 고음만 가고 또 두 개는 앰프를 통해서 중음만 가고 두 개는 앰프를 통해서 저음만 가는 이렇게 미리 아예 주파수를 끊어서 앰프한테 가면 그것만 나가는 아주 그냥 심플한 구조 갖고 있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겠죠. 예. 그럼 액티브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자, 액티브 방식의 좋은 점은 소리에 좋다. 그리고 앰프의 효율이, 앰프를 다 풀로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단점, 연결하려면 이런 크로스버도 사야 되죠. 이것도 돈이에요. 비싸요. 그리고 선을 다 다시 깔아야 되죠. 앰프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체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비싸져요. 그리고 이걸 정밀하게 튜닝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방식이 좋으냐 패시브 방식이 좋으냐 결정할 수 있는데 편하게 막 쓸 때는 패시브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내가 공연이나 콘서트 활동할 때는 좀 더 좋은 음질도 전문가가 튜닝한다고 하면 당연히 액티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액티브와 패시브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스피커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셀프 파워드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 안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셀프 파워드 스피커. 그럼 되고요. 그거를 액티브라고도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말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스피커 안에 여기 보시면은 그쵸? 그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있어가지고 신호가 오면 이 신호를 하나는 고음으로 보내서 앰프로 보내면 그 앰프에 별도의 그 스피커가 들어가는 거고요. 우퍼는 별도로 앰프에 연결해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앰프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액티브 셀프 파워드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 스피커를 파워드 스피커를 액티브라고도 부르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앰프 하나 있는 거에서 그 패시브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확한 표현은
셀프 파워드 방식이고 그 안에 내부가 앰프가 2개 있으면 셀프 파워드에서 액티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 두 가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인클루저. 인클루저 뭐 스피커 통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통 안에 예. 스피커 통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게 보이죠? 나무로 짜고 여기에다가 제가 말했던 이 컴프레셔 드라이버에 호언 드라이버가 있죠. 그리고 우퍼가 있고 그리고 여기 구멍이 들어가기에 손잡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우퍼가 소리가 맞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포트가 있어요. 포트가 이런 포트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자, 이렇게 뭐 스탠드에 쓸 수 있는 폴컵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창고에 버려진 스피커 하나 있길래 가져왔어요. 얘는 무엇이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죠. 플라스틱으로.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가볍고 싸고 또 쉽게 만들고 뭐 환경도 좀 약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이 가볍게 만들어진 스피커들은 아무래도 사출이기 때문에 더 싸요. 나무로 만들게 되면 나무를 재단하고 또 접합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또 마감하는 데까지 걸리는 인건비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게 되면 스피커가 참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통에서 쓸데없이 울리는 공진음도 없고 좋은 나무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뭐 나무랑 쇠밖에 없는데 뭐 1억, 2억 하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 오랫동안 나무를 정제해서 좋은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울림 없이 단단하게 만든 그 피아노가 좋은 피아노인 것처럼 스피커도 좋은 나무를 통해 쓰게 되면 아주 비싸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좋은 스피커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고음 드라이버 있죠? 얘는 근데 왜 고음 드라이버인데 여기에 고음의 드라이버 그 혼이 없죠? 왜 없을까요? 이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그냥 쉽게 만든 스피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넓게 퍼지게 만들게 카페에서 음악 듣게 만들게 만든 스피커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퍼. 이 우퍼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익스커션 하죠? 그리고 이 앞에서 나온 소리 말고 뒤로 나와서 회절되는 소리를 포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싸고 편하고 이 안에 이걸 뜯어보면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 드라이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피커를 꽂게 만들어진 선을 까서 바인딩 포스트로 만드는 스피커 방식,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식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인클로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나무에 따라서 좋은 나무는 비싸고 또 뭐 톱밥 같은 걸 입게 만든 MDF 같은 경우는 좀 더 싸기도 하고 뭐 여러 장단점도 있어요. 어떤 스피커는 스피커를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L트랙 같은 걸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달아도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개 매달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클루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우퍼가 나오면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가 회절될 때 회절되는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을 우리가 그 인클루저에서 베풀이라고 합니다. 베풀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음 회절이 덜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비싸지고 이동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이동하기 편하게 고정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만 회전할 수 있게 만든 게 스피커의 앞에 베풀이에요. 자, 스피커 따라서 완전히 밀폐해서 만드는 이런 밀폐형 타입의 스피커가 있어요. 그죠? 이런 타입 스피커 한번 볼까요? 저기 앞에 있는 스피커 한번 줘볼래요? 저 야마하 스피커 한번 볼까요? 보통 이런 밀폐형 스피커들은 어떤 형식이냐면 앞에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밀폐형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공진이 없어서 정확한 음을 만들어내거나 이럴 땐 좋은데 단점은 고출력 내기 힘들어요. 왜? 스피커 안에서 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는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 하려고 만든 스피커예요. 근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앞에 포트가 없죠. 이런 밀폐형 스피커가 있어요. 마침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베이스 리플렉스형 구멍을 하나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구멍 하나 뚫었죠? 이 구멍 하나, 여기 구멍이 어딨냐? 여기 있죠? 구멍 하나
앞으로도 나오고 뒤에 회전된 소리가 나오면서 이 유닛이 왔다 갔다 가는데 밀폐된 게 아니니까 익스커션도 잘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폰 로드요. 얘가 우퍼가 여기 있지 않고 뭐 뒤에 반세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더 낮은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리플렉스형도 있어요. 이렇게 프론트 로드보다 리플렉스형을 만드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또 여러 종류의 스피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의 재원도 한번 볼까요? 재원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과 사양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은 제가 2차로 뭐 스피커의 원리와 구조, 유닛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집에서 듣는 일반적인 스피커나 아니면 뭐 공연장의 스피커나 모니터 스피커나 여러 종류의 스피커가 있지만 이런 스피커들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되시고 재밌을 거예요. 자, 라이브 사운드 핸드북에서 오늘은 이렇게 스피커에 대한 부분들을 245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